네, 미국 FOMC 회의 이후 생각보다 이 고금리 상황이 더 장기화될 수 있겠다 하는 우려와 함께 시장 거래 대금은 감소하고 주도 섹터의 부재 속에 단발성 테마들의 의미 없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고민이 깊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연휴 이후 남은 하반기 시장, 과연 우리가 어떤 전략과 함께 또 어떤 종목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이 시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특집 추석 이후 투자 유망주 탑30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들이죠. 김동현 와운의 파트너 류민수 유한타증권 청담지정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전문가들이 뽑은 추석 이후 투자 유망주 탑30. 먼저 30위부터 26위까지 어떤 종목들이 자리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센터 나와주시죠. 네, 추석 연휴가 지나면 바로 4분기가 시작됩니다. 이 투자자분들 올 한해 수익률이 좀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이 마지막 분기를 포트폴리오 재편의 계기로 삼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추수의 계절, 내 계좌를 황금빛으로 물들여줄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 추석 이후 투자 유망주 탑30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네, 많다면 많고 또 적다면 적은 30개 종목 가운데 첫 타자는 누가 끊어줄까요? 네, 30위 어떤 종목일까요? 네, 퓨런티어입니다. 카메라 모듈을 조립하고 검사하는 이 자동화 장비 전문 업체입니다. 이 전장용 장비 사업을 주로 하면서 이 자율주행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최근 테슬라의 도조 컴퓨터 이슈에 함께 들썩였던 가운데 3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 29위는 우진이 자리했습니다. 이 산업용과 원자력 발전소용 계측기 제조업체입니다. 원자력 사업은 2025년까지 연평균 12%의 외형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요. 더불어 자회사 우진엔텍의 성장성도 주목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원전 관련주 수출길이 열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28위도 한번 열어주시죠. 네, 제주도 드림타워를 운행하는 롯데관광개발입니다. 호텔이나 카지노 관련주로 중국인 관광객 유입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지난 8월 하얏트 제주의 매출이 142억 원으로 개장 이후 최고 실적을 기록했고요. 카지노 부문 동안 드롭백과 이용객 수 모두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런 들려오는 소식들로 4분기 기대감 더욱 커지는 가운데 롯데관광개발이 2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7위는 어떤 종목인가요? 네, 27위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위는 바로 심택인데요. 이 메모리에서 경쟁 우위를 보인 심택은 5월부터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려오고 있는데요. 최근 디램의 현물 가격 상승과 메모리 출하량 증가로 메모리양 패키지의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분기 흑자 전환에 이어 4분기 실적도 기대되는 심택이 27위를 차지했네요. 네, 이어서 26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위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의 주력 IP는 차량용과 AI 서버용인데요. 여기에 내년 상반기 신경망 처리 장치인 NPU 3.0 개발이 완료되면 자율주행향 수요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방 산업의 부진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매출 성장세가 둔화됐지만 AI 가속기를 포함한 고사양 반도체 제품의 반등과 함께 올해 3분기부터 매출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금까지 추석 이후 투자 유망주 30위부터 26위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30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퓨런티어입니다. 카메라 모듈 업체이면서 이제 전장용 센서를 개발하는 업체인데요. 최근에 이제 라이다, 전장용 라이다 쪽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퓨런티어 투자 포인트 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류민수 부장님? 예, 일단 내년에는 이제 미래 모빌리티 쪽을 잘 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은 미래 모빌리티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자율주행을 빼놓고는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을 언급할 수 없을 정도인데 일단은 뭐 테슬라하고 우리나라 또 현대차 뭐 이렇게 상당히 지금 진척 속도가 좀 가속도가 붙는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자율주행 단계는 이제 0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어요. 그래서 총 6단계인데 지금까지 2단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상 3단계 정도는 돼야지 일정 부분의 어떤 자율주행이
본격화되는 거라고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의 주도권을 차량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갖는 형국이 3단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3단계도 이제 내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보통 한 2030년 정도 돼야 한 점유율이 한 50% 이상 되기 때문에 아직 먼 걸음이긴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어떤 첫 삽을 뜨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제도나 규정 부분도 국내적으로 많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이 있죠.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제 자동차 제조회사 쪽으로 좀 가는 방향으로 지금 성립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손해보상 보장법도 레벨 3가 되면 가입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지금 내년부터는 가능한 시점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율주행의 가장 또 핵심 부품은 카메라라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보통 카메라가 이제 레벨 1에서는 뭐 한 대, 근데 레벨 2에서는 뭐 5대, 레벨 3에서는 7에서 8대, 레벨 4 이상이 되면은 뭐 10대 이상이 장착이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카메라 장비 업체들을 잘 보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카메라 장비 전문 업체죠. 그래서 최근에 라이다도 이제 라이다를 비롯한 다양한 센서도 이제 진출해 있고 지금 자동차 카메라가 이런 어떤 높은 완성도에서 동사가 지금 기술력을 겸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사가 여러 군데 있고 삼성전기나 뭐 LG 이노텍 이렇게 있고요. 미국 그다음에 중국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글로벌적으로 좀 다양화되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동사의 전장용 카메라 조립 검사 장비가 지금 높은 MS를 차지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퓨런티어 다시 한번 자율주행 모멘텀으로 그 이슈몰이를 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위 우진입니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제 들썩들썩했던 원전주죠. 윤석열 정부가 원전에 진심을 보이고 있고 또 한수원의 승소 소식도 앞으로 이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원전주 내에서 김도훈 대표님 우진을 주목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원전주들이 사실 그동안 한 몇 년 동안 원전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적자가 좀 늘어났다거나 아니면 재무구조상에 좀 부진한 면이 있었는데 동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꾸준한 수익을 계속 났다라는 면이 있어서 네. 주가의 변동성보다는 사실 이 원전과 관련된 뭐 수출이라든가 신규 가동에 있어서의 관점은 조금 장기전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 창출하고 있는 우진이 원전 섹터 안에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원전과 관련해서 미국 쪽에서 제기됐던 소송에 대해서 일단 각하 의견이 나오면서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는 거 하나가 있고 또 최근에 대통령께서 유엔 연설을 통해서 무탄소 에너지 연합을 한국에서 주도하겠다 이런 또 말씀을 하셨는데 무탄소 에너지라는 게 사실 뭐 따지고 보면 수소라든가 원전 쪽에 해당되는 섹터라고 보기 때문에 역시 정책적인 배려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원전주 하나쯤은 추석 연휴 이후에 편입이 필요하다는 관점이고 현재 그 정비 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2025년까지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해 놓고 있는 우진이 관심주로서 충분히 편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12,500원, 손절가는 9,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주 내 우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28위도 알아보도록 하죠. 이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아무래도 이 중국 관광객 복귀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롯데관광개발 이 중국 국경절을 또 기점으로 이 중국 관광인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롯데관광개발 좀 어떤 부분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류 부장님?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의 준추절, 국경절 황금 연휴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시기적으로, 단기적으로나 뭐 중장기적으로 겸사겸사 이런 어떤 중국 수비주. 저는 이제 중국 인바운드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국인의 어떤 우리나라 국내 여행, 그다음에 소비 이런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중국 인바운드 정도는 한 종목을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사는 중국 단체 관광 재개 없어도 일단은 3분기부터 흑자전을 예상되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 단체 관광이 허용되면서 약간은 날개를 단 형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어떤 월별, 분기별 성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통계로 볼 때도 7월 순 매출이 200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거는 개장한 이후로 역대급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전달인 6월에도 2배 이상 올라간 매출액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매출 성장이 상당히
점프업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동사를 바라볼 때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관광의 어떤 명소를 바라볼 때 제주도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동사가 갖고 있는 제주 드림타워가 상당히 지금 메카로 자리 잡은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저는 중국인 인바운드주 관련주 중에서 동사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제주도 무비자 이 부분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에 대한 동사의 호텔, 카지노 이런 부분. 그래서 호텔에서 묵었던 분들이 지금 뭐 카지노에 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들이거든요. 그런 부분. 또 하나는 이제 결과적으로 중국의 어떤 경기나 경제 때문에 중국 인바운드주, 특히나 리오프닝 소비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어떤 카지노나 이런 어떤 업체는 기본적으로 돈이 있으신 분들, VIP 고객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우려로 이렇게 같이 가져가는 건 조금 너무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하는 쪽이기 때문에 카지노 관련주를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긴 연휴에 한국으로 카지노 많이 하러 왔으면 좋겠네요. 롯데관광개발 꼽아봤고요. 자, 27일 심택도 진단 들어보도록 하죠. 이 모바일 메모리 기판에 대한 비중이 높았다 보니 업황 부진에 대한 타격을 또 가장 크게 받기도 했고 또 회복될 때 그 회복 탄력도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차트를 보면 티나지 않게 점진적으로 그래도 꾸준히 올라왔거든요. 네. 연휴 이후에 탄력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심택? 그걸 제가 노리고서 네. 연휴 이후에 유망주로 네. PCB 쪽에서 하나 골라야지 생각하다가 뭐 최근에 사실 그 HBM이라는 섹터 기준으로 보면 늘 전면에 나오는 종목이 이수페탈시스인데 이 종목은 사실 이제 봄부터 여름까지 화끈하게 올랐지만 실제 약 한 2달 전부터는 고점을 치고서 슬슬 흘러내리고 있는 형국이고요. 반대로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아주 포인트를 잘 집어주셨는데 이 녀석은 한 2달 전부터 바닥 치고 오히려 올라옵니다. 작년 초부터 한 1년 반 정도 거의 조정을 크게 받았는데 실적이 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최근에 나온 리포팅을 통해서는 3분기 때 흑자 전환, 4분기 때는 3분기 영업이익의 약 4배 정도쯤이 예상되는 240~50억 정도를 추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선반영되고 있는 주가가 연휴 이후에 더 탄력을 받을 거라는 관점이 좋고요. PCB 쪽에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수페탈시스의 대를 이어서 다음 차기 주도주로 나설 수 있는 종목이 심택이라는 판단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45,000원 정도까지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32,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택 정말 추석 이후에 얼마나 또 상승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26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반도체 IP 플랫폼 전문 업체인데 사실 그간 이 IP 전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나 해외 등이 이제 주를 이뤘지만은 최근에 이제 국내 기업들이 도전장을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가운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성장성 좀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류빙수 소장님? 성장성은 저는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이쪽이 지금 매출액이나 지금 적자예요. 아직은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AI 열풍으로 상승한 이후에 지금 일정 부분 박스권에 갇힌 상목이다. 그다음에 최근에 암상장과 같이 함께 이슈로 그러니까 앵커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쪽 펜미스 업체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갖고 있는 게 IP 업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상장과 함께 또 한 번의 어떤 이슈가 재점화돼서 최근에 단기 급등을 한 이후에 또 이제 상승폭을 다 반납한 형국이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뭐 안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안과는 직접 관계는 없는데 결국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펜미스 업체나 IP 업체 이쪽을 좀 극대화시키고 키워야 된다는 입장. 왜냐하면 삼성 파운드리 쪽은 결과적으로 IP가 TSMC보다 상당히 10분의 1 정도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P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가치는 궁극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국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동사는 지금 삼성전자 향의 DDR5 쪽에 IP를 지금 제출하고 있고 그다음에 TSMC 쪽에도 HBM3 PHY IP가 지금 공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생태계 쪽에 가입이 돼 있고 TSMC 쪽에도 2024년 말 정도까지는 가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긍정적인 예상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 동사가 추구하고 있는 거는 NPU입니다. 지금 GPU 엔비디아가 장악을 하고 있지만 이건 범용이고 결과적으로 AI 반도체가 어떤 딥러닝 과정이 끝나고 궁극적으로 자기의 추론 과정이 가게 되면 자체의 어떤 칩인 NPU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동사는 NPU, IP에 특화된 기업이다. 지금은 물론 자율주행 IP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고
그것들이 내년 상반기 전에는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자율주행 3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AI, MPU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도 상당히 잘 보실 종목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적은 그렇게 크게 기대감이 있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실적이 상당히 지금 매출액은 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적자폭도 상당히 감소하고 있거든요. 네. 보통 라이선스를 로열티를 받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누적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상당히 폭발적으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장성을 보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추석 이후에 움직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또 26위 이름을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30위부터 26위까지의 종목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25위부터 21위까지 어떤 종목들로 채워졌는지 확인해 볼까요? 종목센터 나와주세요. 네, 종목센터 받았습니다. 이어서 바로 25위 어떤 종목일지 열어볼까요? 네, 25위는 위성통신 단말기를 만드는 AP위성입니다. 이 마진율이 높은 위성통신 단말기는 해외 시장에서 높은 매수를 내고 있고요. 국내는 정부와 군사위성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 전년 대비 50% 증가하면서 영업이익 또한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실적에 정부 지원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주가도 오름세를 보여온 AP위성이 2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24위 열어볼까요? 생각보다 순위가 좀 낮아서 놀랐는데요. 바로 에코프로비엠입니다. 3분기 실적은 리튬 가격 하락에 따른 판가 부진으로 시장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3분기 저점을 확인한 후 4분기부터는 매출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와 함께 최근 목표가 33만 원으로 올려잡는 증권사도 등장한 가운데 24위는 2차전지 소재 대장주 에코프로비엠이 차지했습니다. 23위는 어떤 종목이죠? 네, 23위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위는 바로 서진 시스템인데요. 네, 코로나 이전에는 통신장비 사업 부문이 매출액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 ESS 사업 부문이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특히 최근에 미국 소재의 글로벌 ESS 기업인 포윈에너지에 800억 원 규모의 추가 공급 계약을 맺었고 이는 3분기부터 매출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에 서진 시스템이 23위에 올랐습니다. 네, 계속해서 22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위는 바로 HD 현대건설기계가 나왔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는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건설에 투입될 건설 장비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죠. 그리고 최근에 원희룡 장관과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에 앞장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도 많이 나온 만큼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21위는 소영 씨가 전해주시죠. 네, 21위 이어받아 보겠습니다. 열어주시죠. 네, 21위는 SKD&D가 차지했습니다. 인적 분할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주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SKD&D는 부동산 사업과 공간 플랫폼 및 솔루션 사업에 집중하고 신설회사 가칭 에코그린은 친환경 에너지 사업과 중개 플랫폼을 통한 전력 거래 사업을 진행할 텐데요. 수익성과 성장성 재평가 기대감 받고 있는 가운데 2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25위부터 2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이제 25위부터 한 계단 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위 AP위성입니다. 8월 저점 잡고 좀 올라서는 모습인데요. 소외되어 있던 적에도 위성 관련주들도 연휴 이후에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추석 연휴에 아무래도 달을 보고 소원을 비시다 보면 네.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
우리나라는 달나라 언제 한번 가보지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위성과 관련해서 우주항공 쪽의 섹터에 약 2가지 이슈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는 최근에 스타링크가 우리나라 국내 통신업자들과 손잡고 4분기부터 저궤도 인공위성을 통한 와이파이 사업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불어나오는 부분이 하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우리나라 그 9월 중순에 정책적으로 저궤도 인공위성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좀 미약한 생태계지만 2027년까지 연 한 1조 5천억씩을 투자해가지고 2030년 정도 되면 인공위성 분야에서 매년 한 4조 이상의 수출 결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장기 로드맵을 발표했기 때문에 최근에 사실 우주항공 섹터라는 것이 뭐 누리호 발사 즈음에서 이슈가 됐다가 다음 발사까지는 별 이슈가 없는 것이 통례긴 하지만 최근에 어떤 글로벌적인 움직임에서 이런 것들이 좀 이슈를 몰고 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방금 브리핑 주신 대로 인공위성 쪽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고 누리호 발사 시에도 그 발사체를 자체적으로 싣고 다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고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 대중적으로 쓰고 있는 그 내비게이션이 미국 기준의 기술로 개발된 것인데 이걸 이제 KPS라 그래서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을 좀 장기적으로 개발하는데 약 4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1호 위성에 탑재되는 컴퓨터를 제작하고 설계하는 역할을 동사가 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있는 회사라는 차원에서 추석 연휴 이후에 우주항공주의 대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3,500원 지시드리겠습니다. 네, 장기적인 비전을 바라보고 있는 AP 위성까지 진단해봤습니다. 이어서 24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예상보다는 조금 낮은 순위에 있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 2차 전지 쪽이 이제 저렇게 순위가 하니까 너무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나라 주식 한 2,200개가 상장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30위권 이내에 언급되는 종목은 뭐 나름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사실 어느덧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하기가 좀 까다롭게 된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동사가 이제 고점 대비 한 절반이 하락된 상태예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한 절반 정도 하락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부터 일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양극재 업체들은 이제 리튬 가격 지속적인 어떤 하락, 이거로 인해서 메탈 가격 하락, 그러면은 판가 훼손 이런 게 어떤 조정의 명분이 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가격 조정으로 최근에 가격 조정 일부 밸류가 어느 정도는 좀 덜은 상황이긴 맞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상승의 모멘텀 역시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면에서 일단은 컨센서스니까 영업이익 같은 경우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판가 훼손, 마진 훼손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하회가 예상이 되는데 4분기부터 이런 어떤 판가 하락폭이 약간은 축소되면서 어느 정도 실적 우려에 대한 부분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수직 계열화 이루고 있고 다양한 양극재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어떤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는데요.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상승 모멘텀 필요한데 이거는 저는 2가지로 좀 보여요. 하나는 리튬 가격이 하락을 멈추고 반등 추세, 근데 반등 이후에 추세 상승을 한다든가 또 하나는 수주 모멘텀에서 기회를 엿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분들 셀 업체들 최근에 주가 안 좋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만 본다면 2027년 1차에 대규모 수주가 있었고요. 발주가 있었죠. 그다음에 2030년까지의 대규모 또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2027년까지 올해 작년 하반기하고 올해 상반기에 양극재 업체들한테 발주를 넣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그 이후에 30년까지의 아직 수주는 양극재 업체들이 아직 못 받은 상황입니다. 요것들이 아마 하반기, 그러니까 즉 한 4분기 중반 이후 정도에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에코프로 BM이 조금 건수가 좀 많은 것 같고 포스코 케미칼도 일부 있는 거, 포스코 퓨처엠도 일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때의 어떤 반등을 좀 노리시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극재 업체들의 어떤 주가의 조정 이런 부분은 앞으로에 있을 수주 모멘텀이라든지 리튬 가격 이 부분을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30년까지는 이제 공급이 다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후에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재조명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근데 에코프로는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상장 대장주니까
지수와 연관된 어떤 패시브 자금들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다만 이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을 볼 때 뭐 에코프로에 대한 어떤 더 막 열망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둘 중에 고르라면 에코프로 BM으로 좀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 뭐 2차전지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영향을 또 같이 받다 보니 지금 에코프로보다는 에코프로 BM을 좀 더 지켜보자. 24위에 대한 진단 들어봤습니다. 자, 23위는 서진 시스템입니다. 최근에 ESS 사업에 대한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성장성 부각에 비해서는 주가의 어떤 상승도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연휴 이후에 뭐 통신 장비에도 한 달이 걸쳐놓고 있는 회사지만 ESS의 본업에 어떤 충실할 수 있는 회사를 하나 찾자고 치면은 서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역시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에너지가 발생된 것들을 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중간에 어떤 중간 단계에서 에너지를 보관하거나 저장해야 될 문제들이 크게 부각이 되고 있으므로 ESS 같은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뭐 시장은 뭐 확고하게 개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이 사실 동사가 주력으로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업들이 한 10가지쯤 됩니다. 그래서 백화점식으로 좀 나열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뭐 해상 운송에 쓰이는 컨테이너도 만들고 있고요. 금융 쪽에 관련된 것들은 많이 하거든요. 뭐 케이스 같은 것들 여럿도 만들고 통신 장비도 만드는데 이제 본업을 확실히 찾은 것 같습니다. ESS 쪽에 특화가 돼 있고 베트남에 많이 구축되어 있는 생산 기지를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브리핑에도 나왔지만 ESS에 대한 어떤 매출단의 수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아마 1년간 보면 ESS 쪽으로만 약 2,500억 정도의 매출이 일어날 것 같은데 지금 글로벌 탑 ESS 회사들의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앞으로 한 2년 내로는 매출은 5천억대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런 관점이고요. 최근에 베트남 생산기지 방금 말씀드렸는데 미국 그 바이든도 얼마 전에 방문해서 포괄적인 그 관계를 격상하는 움직임도 있었고 우리나라도 생산기지가 중국에서 베트남 또는 인도로 많이 이전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미 베트남 쪽에 공고한 산업기지를 갖고 있는 동사가 향후에 굉장히 비전을 갖게 될 거라는 관점에서 최근에 주가 하락과 정체 상황을 매수 기회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3,3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ESS 사업 본격화하고 있는 서진 시스템까지 진단해봤습니다. 이어서 22위 HD 현대건설기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건설기계주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나 북미나 유럽 쪽 기대되는 상황인데 하반기에도 역시나 건설기계주들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반기 이 모멘텀이 강화된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어느 정도 남아있는 쪽이 이제 기계 업종으로 전 보고 있고요. 건설기계 업종. 동사 역시 2분기 실적 좋았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 보면은 조정을 준위에 최근에 또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 조정의 이유는 역시 그렇습니다. 항상 실적이 좋고 주가가 계속 퍼포먼스를 올릴 때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수주로 볼 때 그런 부분은 조금 우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좋아요. 지금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이 좋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전히 공급자 우위 시장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사는 이제 HD 현대의 자회사죠. 근데 HD 현대 같은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관계자들이 올 때 항상 HD 현대의 고위 임원들이나 관계자들을 만나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사우디 네온 프로젝트에 관련된 수주 소식 이 부분도 상당히 기존에 가동된 더 라인 네온 프로젝트의 공급 완료 이후에 또 한 번의 추가 수주 소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아르헨티나 리튬 광산 쪽에서도 동사의 장비들이 지금 들어갈 예정이고 있거든요. 이쪽에도 수주 소식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어떤 지금 신흥시장 그러니까 자원 쪽에 대한 남미 이쪽에 건설 장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쪽에 하나의 신흥시장과 두 번째는 북미 시장
그다음에 선진 시장 이쪽 아무래도 리쇼어링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어떤 건설 장비에 대한 니즈가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회사도 3, 4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중국 일변도를 탈피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왔고 그런 것들이 지금 결실을 맺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 시장이 지금 침체지만 결과적 경기 부양은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 만약에 가중이 된다면 침체됐던 중국 시장에서도 일정 부분 활로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 그다음에 신흥시장, 중국시장 어떤 이런 고른 성장이 기대되는 동사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21위입니다. SK D&D 최근에 인적 분할 결정 소식을 전한 이후에 시장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단기 급등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인적 분할이 내년 한 3월 1일 이 이제 기점이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아마 연초에 그 봄쯤인가요? 그 이수화학의 인적 분할 이슈 이후에 그 회사들의 주가를 보면서 아마 그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인적 분할하는 회사 맞아요. 지키고 있어야지. 나오면 요거 사야지. 그 뒤에도 몇 개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코엘 패션이 최근에 인적 분할 통해서 가격이 4,000원대에서 한 8,000원대까지도 올라가고 있고요.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STX 네. 인적 분할을 한 다음에 STX가 5,000원대에서 5만 원까지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적 분할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정말 뭐 금도깨비 같은 그런 네. 역할인가 싶으면서도 해당되는 먼저의 사례들 가지고 아마 시장에서 좀 선반영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SK D&D도 기존에 하던 신재생 사업부 쪽 사업을 이제 띄워가지고 본업으로 남아있는 SK D&D는 부동산 디벨로퍼 쪽에 집중하고 신설사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집중하겠다는 건데 이제 인적 분할이니까 당연히 해당 지분을 갖고서 한다는 차원에서 그래도 분할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는 것이고 동사의 가치가 조금 더 분할된 뒤에 나눠지지만 더 커질 거다라는 관점이 있는 것 같고요. SK D&D 같은 경우는 작년도 매출이 1,200억 정도였는데 지금 여러 가지 컨센서스를 통해서 나오는 내후년 정도의 매출은 거의 한 6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 사이즈가 굉장히 커진다는 차원에서 최근에 분할과 함께 동사의 가치가 커질 수 있다는 관점이 좀 반영되고 있다. 물론 말씀 주신 대로 그 나눠지는 시점은 내년 초 3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마 주가가 최근에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은 연휴 이후에도 고공권으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차원이고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39,000원까지 일단 제시를 해드리고요. 네. 손절가는 24,9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SK D&D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25위부터 2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추석 이후 투자 유망주 탑30 꼽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20위부터 16위까지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센터 받아주시죠. 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20위 열어볼 차례인데요. 20위는 제약바이오주가 처음 등장했는데요. 신약 개발업체 메지온입니다. 세계 유일의 폰탄 치료제 유데나필의 임상 3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FDA 승인을 추진 중인 신약의 추가 임상인 퓨얼2의 환자 모집을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돼 첫 번째 병원에서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긍정적인 모멘텀 얼마나 더 있는 건지 잠시 후에 스튜디오에서 알아보시죠. 다음은 19위 열어볼까요?
네, 칩셋 미디어가 등장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는 디자인 IP 전문 회사입니다. 텔레칩스가 모회사로 자율주행 관련주의 성격도 띠고 있는데요. 최근 ARM이 상장하면서 IP 기업의 가치 재평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라이선스 매출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 신규 IP 출시와 신규 고객사 확보에 따라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8위는 준혜 씨가 열어주시죠. 네, 18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위는 PNT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PNT는 2차 전지 전극 공정 장비 업체로 롤투롤 장비를 국내 배터리 3사에 공급하고 있죠. 증권가에서는 3분기부터 작년에 수주한 SK온의 폴란드, 또 중국 프로젝트가 매출로 인식되며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실적과 수주 모멘텀이 높고 또 앞으로 신사업을 통한 매출 다변화도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PNT가 1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17위도 이어서 알아볼까요? 17위는 바로 아이디스입니다. CCTV 보안주로 알려진 아이디스는 3월에 인수한 미국 영상보안 기업인 코스타를 통해 미국 시장에 침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또 3분기부터 국내 대형 건설사양 스마트 주차 솔루션 턴키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5G 특화망 토탈 솔루션 사업도 진행하며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아이디스 17위를 기록했네요. 네, 마지막으로 16위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위는 슈링크로 유명한 기업이죠. 클래시스입니다. 최근 미용기기 섹터가 부진하지만 그 가운데 클래시스만큼은 견조한 모습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해외 장비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제품 콜라겐 생성기기인 볼류머를 통해 앞으로 시장 침투력을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기대감에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추석 이후 투자 유망주 16위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20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지온입니다. 다양하게 신약 개발 업체가 많잖아요. 그 가운데 메지온 꼽으신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이민수 부장님? 일단 최근에 올해 이후에 주가 흐름을 좀 여러분 잘 보시면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잘 움직인다. 큰 어떤 변동폭이 없이 상당히 순조롭게 잘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순조로운 차트 움직임이 지금 임상의 순조로운 어떤 진행 과정을 지금 알려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폰탄 치료제로 개발 중인 유데나필, 이게 이제 3비 이상 임상 진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심장이 이제 이심방 이심실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심실이 선천적으로 하나밖에 없거나 아니 그런 분보다는 또 하나가 상당히 약한 기능이 약한 분들이 선천적으로 좀 있거든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폰탄 수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급성의 어떤 사망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근데 그 이후에 이 폰탄 수술한 이후에 후유증이 좀 있거든요. 부작용. 이거를 막기 위한 치료제를 쓰는 게 유데나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동사가 추진했던 이 유데나필은 일전에 한번 추진을 했는데 지난 2020년 6월 NDA 신청을 했는데 그때 통계적 유의성의 어떤 부족으로 인해서 FDA에서 조금 보류 입장을 했는데 그때 철회를 했어요. 철회를 한 이후에 다시 한번 똑같은 거를 지금 추진 임상을 추진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냐면 일단 이미 해왔던 거고 1차 내놓았던 지표값에 어느 정도 보충적인 어떤 효과, 통계, 지표 이런 것들을 함의하면 FDA가 승인하는 조건으로 지금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3분기 내에 첫 투약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임상은 상당히 과정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동사가 지금 올해 500억 정도의 일종의 제3자 배정으로 투자 유치를 받았는데 이쪽이 이제 그 캐피탈사인데 LG가 맞사인 윤관 대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업계에서는 이 윤관 대표라는 분이 상당히 지금 꼼꼼하시고 상당히 조금 가능성 높은 거에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상에 대한 어떤 기대를 상당히 크게 보고 있다.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그런 어떤 의미로 지금 업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동사도 하는 바이오 업계 쪽에서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19위 칩셋 미디어도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연휴 이후에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모멘텀이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최근에 그 IRM이라고 하는 뭐 팹리스의 대장 역할을 했던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같이 동사의 가치를 끌어올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좀 최근에 주가가 올랐다가 상장 이후에 주가가 좀 부진하면서 동반해서 하락하는 모양이 나오면서 일정한 고점에서 약간의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로 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방금 브리핑 주신 대로 그 IP라고 해서 반도체 설계를 해가지고 그것들을 라이센스를 통해서 얼마나 그 칩을 쓰느냐에 뭐 연계해가지고 그 사용료를 받는 그런 구조의 회사인데 사실 사용되는 반도체 그 칩 수는 작년 기준으로 13억 개가 넘는다고 하지만 이게 개당 받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금액 자체는 사실 미미해요. 근데 그 쓰이는 그 칩의 사용 수가 체차적으로 늘어날수록 라이센스 금액도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연휴 후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 사실 봄부터 회사에서 굉장히 자랑했던 부분인데 항상 이제 엔비디아가 그 GPU를 기반으로 AI 반도체를 꽉 잡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보다 더 좋은 칩이 나와요. 이제 이러면 기대값이 커지는 것이거든요. 원래 회사에서 예정했던 기한은 9월 말에서 10월 초쯤 이런 칩이 나올 수 있고 10월 달은 본격적인 마케팅을 할 거다 이런 계획까지도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연휴 즈음에서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든지 아니면 조금 지연돼서 10월 중에 나온다고 치면은 연휴 이후에 바로 투자를 들어가시기에는 적정한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나와봐서 평가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 급의 뭐 NPU, 신경망 프로세서가 나왔다고 하면 세간의 관심을 크게 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최근의 주가 하락을 매수 분할 대응의 기회로 여기시면 좋겠다는 판단을 해봅니다. 네, 최근 주가 하락은 매수의 기회다. 이 칩스앤미디어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18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NT입니다. 최근 2차 전지 장비주들, 관련주들 다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연휴 이후에는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유민수 부장님? 예, 아까 그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양극재 소재 업체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비 업체는 조금 더 다른 양상입니다. 어차피 이쪽은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가 어느 정도, 그다음 어느 시점에 도래할 것인지 이 부분을 조금 대비하면서 주가 흐름을 좀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LG 엔솔이 어떤 스텔란티스, 그다음 GM과의 조인트 벤처, 삼성 SDI의 스텔란티스, 그다음에 SK온은 기존의 포드, 조인트 벤처 설립 이후에 지금 증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증설을 하면 이 안에 장비를 들어가야 되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 업체에 대한 발주들이 아마 늦어도 4분기에는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전국공정 장비 업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조립공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전국공정인데 그쪽에 상당히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가 동사다. 그리고 동사는 배터리 3사에 다 지금 고객사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 2분기 기준으로도 수주 잔고가 1조 8천억 정도 되고 상당히 높죠. 3분기부터는 작년에 수주한 SK온의 폴란드, 중국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매출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자체도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지박이나 동박 여러 가지 2차 전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어떤 강점들이 부각될 시기가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향후 실적 및 수주 모멘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4분기에 한번 좋은 어떤 수익을 한번 거둘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실적과 함께 또 4분기 기대주로 PNT 18위 종목 진단 들어봤습니다. 자, 17위 아이디스입니다. 개별 이 긍정적인 리포트 효과를 또 제대로 받기도 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복합 모멘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부각되는 양상으로 단기 또 급등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 포인트를 좀 하나하나 잡아볼까요? 일단 동사에서 신사업으로 추구하고 있는 스마트 주차 시스템에 대한 매출이 4분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온다라는 한 가지 이유가 있겠고요. 최근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산 CCTV에 대한 퇴출 움직임들이 좀 본격화되다 보니까 국내산 CCTV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 9월 말부터 수소실 CCTV에 대한 의무화가 이제 시행이 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련 업계 쪽에 일부 반발도 있습니다만 설설 자리를 잡는다고 보면 수술실이 한둘이 게 아니니까 그쪽에 들어간 CCTV에 대한 매출량도 굉장히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지분 인수한 미국의 CCTV 6위 업체인 그 코스타를 통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미국 시장의 입찰이라든가 이런 쪽에 참여를 하면서 관련되는 매출을 키워 올릴 수 있다라는 관점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가슴 아픈 얘기지만 요즘 우리 사회가 너무 이제 그 흉흉해요. 흉악 네. 범죄나 이런 데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뭐 국민적인 수요에 의해서 CCTV 더 설치해달라 이런 이제 사회적인 요구에 또 부응하는 정책이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CCTV가 조금 더 설치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대표적인 CCTV 업체인 아이디스가 부각될 수 있다는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다른 CCTV 업체들에 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견조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 보셨을 때 목표가 4만 원대 한 초중반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7위 아이디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16위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기기 업체 클래시스입니다. 안 맞아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맞아본 사람은 없다는 이 슈링크. 클래시스 좀 하반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 최근 미용기기 섹터도 이제 상당히 이제 주가가 고공행진한 상태에서 최근에 좀 단기 조정을 좀 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뭐 매크로 시황도 있지만 워낙 실적 호조가 좋았어요. 그다음에 주가 상승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IB 쪽에서 지금 컨센서스의 상향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했고 그런 어떤 실적 눈높이에 대해서 약간 미달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역시나 실적 자체는 계속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통 3분기가 미용 의료기기 쪽에는 비성수기로 알려져 있는데 동사에는 지금 수출 데이터 이걸 보니까 상당히 해외 장비 매출, 특히 브라질이죠. 이쪽에 매출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증권 레포트를 보면 지금 장비 피크 대수를 9,000대 정도로 브라질 쪽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 2,700대, 3,000대 정도를 납품했기 때문에 아직 절반에도 아직 지금 납품이 아직 도달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매출 상승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랑 매출이 하이프 장비 매출 위주인데 전년 대비 거의 220% 정도 상승을 했고요. 전분기 대비로도 지금 70% 가까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 말고 또 그럼 또 어디냐? 그러면 또 동남아든 여러 군데 또 갈 수 있거든요. 중국이든 해외 뭐 선진국이든 특히나 뭐 대만, 일본도 고른 어떤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의 어떤 앞으로의 장비에 대한 매출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단기 조정은 아무래도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성장 가능성을 볼 때 분할로 매수 접근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클래시스 이야기를 들으면서 김동엽 대표님이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거든요. 그 공감이신가 봐요. 아무래도 뭐 비슷하게 간접적인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네. 우리나라 뭐 기술력은 대단하다 이런 걸 느끼고 원래 유효기한 1년이라 그러더니 생각보다 오래 가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클래시스 실적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 연휴 이후에도 지켜보자. 또 16위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20위부터 16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특집 추석 이후 투자 유망주 탑30 30위부터 16위까지 살펴봤습니다. 일부 도움 말씀 주신 분들이죠. 김동엽 파트너, 류민수 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